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14일쯤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충격적인 지금 몇 가지 사실상의 공약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군 가산점제 부활입니다. 치고 나가네요. 군 가산점제 부활. 이거는 말이죠, 2030 젊은이들, 20 젊은이들이죠. 군대 안 간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또 갔다 온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는 먹히는 공약이죠. 물론 이거를 여성이 싫어할 것이냐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군 가산점제 치고 나갑니다. 또 하나 모병제를 얘기했습니다. 모병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개병제라고 그러죠.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지는 거였는데 이제 모병제와 개병제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모집해서 다시 말해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들 선발해서 군대 보낸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직업군인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여성들도 이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말이죠,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물론 여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병과에 한해서만 여군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한 반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한 4분의 1 정도는 여성으로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50만 명이다. 그러면 한 15만 명 정도 여성 가능하죠. 다음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요새는 특히 전자전입니다. 드론전이에요. 가같이 무슨 뭐 박박 끼고 뭐 산 올라가고 고지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런 전쟁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전쟁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여성은 여성이 할 수 있는 드론전이라든가 내지는 전자전이라든가 정보 분야라든가 얼마든지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있죠. 경찰에도 지금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병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취적인 공약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홍준표가 내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되면 홍준표의 이런 좋은 공약을 또 같이 우리 자유보수 우파의 공약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충격적인 하나의 공약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저도 주장을 했던 건데 즉각적인 사형 집행입니다. 즉각적인 사형 집행이에요. 아니, 사형수를 갖다가 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몇십 년씩이나 세금 들여서 먹여 살리는 거 해야 되는 거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형을 폐지해야죠. 사형제도도 폐지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 같은,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결수가 돼버리는 거야. 미결수는 일도 안 합니다. 노동도 안 해. 그러니까 사형수가 하나의 특권 계층이 돼버렸어요. 교도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기결수로 해서 그러면 종신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언도했으면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비겁하게 말이죠. 사형은 언도해놓고 나서 집행은 안 하고 그래놓고 나서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형 폐지국이면 폐지국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왜 우리 법을 집행을 제대로 안 합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어쨌든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날 즉시 그 다음날 바로 유영철을 사형 집행하겠다. 이름까지 짚어버렸어요. 예, 지금 겁나겠는데요. 겁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형수가 60여 명 됩니다. 60여 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유영철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 말고도 후형범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준표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유영철을 사형 집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뭐 또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죠. 확실히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고 말이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으면 찾고 말이죠. 아예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들어서 지금 기결수를 하든지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비겁하게도 말이죠, 아무도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대통령만 되면 말이죠, 나 모른 척하고 법무장관만 되면 나 모른 척하고, 그게 뭡니까? 그러는 사이에 말이죠, 이 형의 위화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형을 언도받고도 전혀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홍준표는 저번에도 대통령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저런
공약을 이미 만들어놨고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보수의 가치를 세우는 확실한 공약을 내놓고 그것을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법개혁해야죠. 그 다음에 선거개혁해야죠. 중앙선관위 폐지해야죠. 헌법재판소 저대로 둘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개헌해가지고서 말이죠. 이 5년 단임제 이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더군다나 국회 권력, 제왕적 국회 권력 저거 손봐야죠. 불체포특권 폐지해야죠. 그런 거 팍팍 밀고 나가는 사람이 말이죠. 확실히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퓰리즘 같은 거 더 이상 잘 안 통합니다. 물론 이재명은 그걸 또 하려고 하겠지만 박살날 겁니다. 2030들 그렇게 우습게 개돼지 취급하면 안 됩니다. 2030의 미래 세대를 지금 착취하는 그런 후보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포퓰리즘에 기대 오고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저 민주당 사실은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 자유우파가 확실하게 경선 잘해서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대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재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원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하죠. 이해창이가 다 된 것처럼 하다가 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말이죠. 불리한 사람이 죽어라고 뛰는 거 있죠. 그러면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는 거 그것이 달리기에 그 하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경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홍준표의 지금 공약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확실하게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반포퓰리즘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저들이 복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연금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다시 말하면 좀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이죠.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법에 맞추고 규격에 맞추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복지제도에 대한 어떤 비전, 노동제도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AI 시대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김문수 장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친북, 친중, 이 반미 세력 척결하겠다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 홍준표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홍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뭐 대통령 되면이니까 뭐 대통령 되면 근데 대통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그런 주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끔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다면 믿을 수 있지만 이제 뭐 대통령 나가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또 이게 립 서비스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한 또 포퓰리즘은 아닌지 의심은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모병제니 뭐가 전부 다 평상시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그랬더라면 우리가 진정성을 알 수 있지만 이 선거 때만 얘기하는 사람은 진정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 공약을 대거 개발하고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그거는 홍준표한테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업 팀입니다.